죽음의 조를 통과한 파리 생제르맹이 죽음의 대진을 기다리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PSG는 12시즌 연속 UCL 16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죽음의 조를 통과했다는 의미도 컸는데요. 하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조 1위에 오르지 못한 PSG에게 죽음의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CL 16강은 조별리그 1위와 2위 팀들 간 대결로 이뤄지는데요. 조 2위 PSG는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우승 전력의 팀들과 16강부터 싸워야 합니다. A부터 H조 1위 팀은 바이에른 뮌헨, 아스널,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중 레알 소시에다드만 상대적으로 전력이 낮을 뿐 만만한 팀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16강부터 김민재가 속한 뮌헨,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 라리가 최강 레알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16강 대진 추첨을 앞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흐름이 이어지며 비시드 팀의 나폴리, 인터밀란, 파리 생제르맹이 속하게 됐습니다. 오는 12월 18일 16강 추첨을 통해 내년 2월 열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무대 대진이 밝혀집니다. 같은 조, 같은 리그를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죽음의 대진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6강 일정이 마친 뒤 내년 3월 15일에는 8강 추첨을 끝으로 모든 대진이 결정되는데요. 결승은 내년 6월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도르트문트전에서도 진짜 우리 형 음바페가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2대1 패스를 하려고 패스를 주고 바로 뛰어 들어갈 때 상대 선수의 팔에 얼굴을 가격당하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쓰러져 파울임을 호소하였는데요. 이때 바로 음바페가 달려와서 상대가 가격한 것임을 호소하고 카드를 줘야 한다고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마르퀴뉴스가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 자격으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팀 동료로서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강인을 보호하고 항의하는 음바페입니다. 둘의 케미와 브로맨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말 가장 먼저 나서서 항의하는 음바페 선수가 있어 이강인 선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음바페와의 호흡이 더욱 좋아지고 더 멋진 활약을 펼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도르트문트전의 이후 프랑스 현지의 98만 축튜버의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강인이 했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입단 후 최악이었어. 정말 비열했어. 오늘 이강인 했던 모든 게 비열했어. 이강인을 정말 좋아하고 리스펙하는데 오늘은 아니었어. 오늘은 공을 너무 많이 빼앗겼어. 상대에게 가는 패스, 뺏긴 공, 성공 못한 드리블, 전환 패스 모든 게 아쉬웠어. 솔직히 나였으면 전반 끝나고 교체했을 거야. 우리가 도르트문트를 압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했어. 누구랑 교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강인은 오늘 너무 아쉬웠어. PSG한테 왔던 좋은 기회들을 이강인이 많이 놓쳤어. 라는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매체 소풋에서는 10점 만점에 5.5점을 부여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더욱 수비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기회를 많이 놓친 것에 대해 유머스럽게 비판하는 평가였습니다. 또한 현지 팬들은 그가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해. 많은 말을 하지 말자. 많은 공을 잃으며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아. 필리핀을 상대로 그렇게 강했던 거야. 이번엔 도르트문트라고. 50개의 포지션에 뛰게 하니까 문제야.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게 해서 왼발로 공격하게 하라고. 좋지 않은 경기였어. 그래도 그의 실력이 없어지지 않아.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더 나아질 거야. 그는 상대 미드필더에게 산채로 먹혔어. 특히 브렌트에게 말야.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자. 심각하게 체력이 부족해서 빨리 지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정말 좋아해. 환상적인 볼 컨트롤을 가지고 있어. 이제 막 합류한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68분을 소화하는 동안 슈팅 3회를 기록했는데요. 유효 슈팅은 한 차례였습니다. 드리블은 5회 시도 중 1회 성공하며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었고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키패스는 없었습니다. 축구 통계 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이 기록을 토대로 산출한 평점은 6.1로 선발 선수 가운데 아슈라프 하키미의 5.6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의 평가도 박했는데요. 레키프는 평소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이강인에게 평점 4를 부여했습니다. 마르키뉴스, 하키미와 같은 점수였고 랑달 콜로무아니의 3점 다음으로 낮은 점수였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구체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다. 여전히 동료들과 호흡이 부족하다. 부담감이 있는 경기에선 공격 지역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는 왼쪽 윙포워드로 이강인을 세우고 오른쪽 덴벨레를 절대 엘리케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서 중앙에서 계속 음바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음바페, 덴벨레가 공격에 집중하고 비티냐, 에머리, 우가르테로 중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정력이 떨어지는 바르콜라, 무한이보다는 이강인을 공격진으로 세워서 공격에 집중시키는 게 정말 나아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 9번에 대한 불만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화제입니다. 크리스토프 갈티에 PSG 감독 시절 음바페는 9번으로 나선 적이 꽤 있었는데 음바페는 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음바페의 반응은 갈티에 감독과 불화설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음바페는 자신이 원하는 왼쪽 윙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9번으로 평가받는 곤살로 하무스가 부진한 가운데 엔리케 감독은 음바페를 9번에 배치시키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14라운드 르아브르전에서 그랬습니다. 이에 음바페가 다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 감독과 불화설이 또 나올 수 있고 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팀의 상징적인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뛰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합니다. 또 음바페는 골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음바페가 9번 자리를 거부한다면 방법은 하나인데요. 음바페를 원하는 포지션에서 뛰게 하고 9번을 다른 선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최적의 선수가 이강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주로 2선에 배치됐지만 지난 12라운드 랭스전에서 잠시 9번으로 자리를 옮겨 폴스9 가짜 공격수로 뛰었는데 그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언론들은 하무스가 아닌 이강인에게 9번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무스가 빠지고 음바페가 9번으로 들어가자 이런 전망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프랑스 RMC의 제롬 로텐의 보도에 따르면 이 매체는 엔리케가 새로운 전술 변화를 시작했고 음바페가 9번에 위치했다. 음바페는 갈티에 시절 9번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을 밝히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리고 엔리케가 다시 음바페를 9번에 배치했고 또 한 번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무스와 랑딸 콜로무아니를 벤치에 두고 음바페를 9번으로 올린 엔리케의 전술을 볼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옵션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심이 든다. 음바페를 9번을 놓고 경기를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시 방편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장기 계획은? 엔리케의 진짜 계획은? 이강인이 제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매체는 음바페가 중앙에서 뛰면 왼쪽 날개에 더 큰 구멍이 생긴다. 이 구멍을 브래들리 바콜라가 메우기에는 약하다. 엔리케는 상대 수비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공격수들을 넓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궁극적으로 엔리케는 랭스전에서 이강인이 했던 것처럼 그런 9번과 경기를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